안녕하세요. 저보다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해 올해로 결혼한 지 4년 차를 맞는 37살 여자입니다. 어디 가서 제가 우리 남편 결혼 잘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닐 만큼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집 잘 갔다고 자랑하고 다닐 만큼 남편 또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남편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남부러울 것 없는 고액의 연봉 받으며 일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혼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결혼에 그렇다 할 확신이 없었어요. 당시 남편은 3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남편보다 적은 연봉에나마 모아놓은 돈이 7천 있었습니다. 당장 조건만 두고 보면 제가 돈 얼마 더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큰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이 받던 연봉 생각해보면 솔직히 제가 모아놓은 돈은 남편이 마음먹고 모으면 2년이면 충분히 모을 만큼의 돈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돈 조금 잘 모은 게 제가 알뜰살뜰하다는 증거가 되긴 하겠지만 훨씬 더 좋은 조건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남편 벌이가 저보다 훨씬 좋았다 보니 결혼하게 된다면 신혼집은 남편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에 저희 회사가 너무 먼 거리에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엄청 대단한 회사도 아니었다 보니 마음만 먹는다면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어떤 회사라도 들어가서 비슷한 연봉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 가서야 알게 된 사실이긴 했는데 원래는 남편도 저랑 연애를 시작할 때쯤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었다고 해요. 시댁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때쯤 아버님이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담보로 잡힌 시댁이 넘어가게 생겼던 거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그때 급한 불을 꺼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집이 넘어가는 건 어찌저찌 막았는데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일같이 술로 울적한 마음을 달래던 아버님이 풍으로 쓰러지게 되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고 아버님이 외벌이를 했었다 보니 당장 시댁에 돈 버는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남편이 자기 월급으로 시댁 생활비에 유학 중인 신혼학비까지 보태야 했습니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그 많은 월급을 받아도 마이너스 통장 굴려가면서 몇 년을 버텼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랑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말을 듣고는 솔직히 모아놓은 돈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부터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기둥 뽑아서 결혼하면 기둥값을 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길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었죠. 그런 상황에 어떻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괜히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겠냐며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시점인 다음 해부터는 상황이 많이 나아질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유학 중이었던 신우의 공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었고 취직 자리도 결정되었다 보니 앞으로 신우한테 돈을 보탤 일은 없어진 상황이었답니다. 거기에 아버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그러면서 어머님도 한 달 생활비를 하실 만큼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동안 자기가 시댁의 기둥 역할을 한 만큼 신우가 앞으로 취직해서 시댁의 생활비를 보태기로 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빚보증 때문에 넘어갈 뻔한 그 집을 어머님 아버님이 신우한테 돌아가는 거 한 푼도 없게 해서 오롯이 그걸 남편에게 물려주겠다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자기가 시댁에 퍼줬던 걸 전부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돈 얼마 없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저보고 꼭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연봉이 상당한 편이다 보니 당장 돈이 없는 거야 앞으로 현명하게 결혼 생활 잘 헤쳐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집이야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거 받아서 적당한 집 구해서 살면 되는 거고 결혼 후 제가 당장 일자리만 새로 구하기만 한다면 그 돈으로 생활하고 남편 돈은 벌어오는 대로 고스란히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남편 버리면 못해도 10년이면 충분히 좋은 집 사서 이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돈 관리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기도 하고요. 시부모님 또한 그간 남편에게 신세를 진 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신우 또한 그동안 오빠 도움으로 공부를 끝낼 수 있었던 만큼 이제 부모님 노후는 자기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결국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을 뽑아오는 게 아니라 헌기둥을 가져오는 거고 새 기둥이 생기는 상황이 아니겠냐고 쉽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 멍청했어요. 결국 일이 이렇게 돼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신혼집은 계획했던 대로 제가 모아놓은 돈에 대출을 더해서 적당한 빌라를 하나 구해서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당장 시댁이 30평이 넘는 아파트고 남편 회사에서 가깝기도 한데다가 어차피 저희한테 물려주기로 한 집이니 그냥 이 집에다 신혼집을 차리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셨죠. 제 돈으로 가정가구를 싹 다 바꾸면 대출 하나 없이 신혼집이 해결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당장 몇십만 원 나가는 이자도 아끼면 목돈 아니겠냐며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좋은 방법 아니지 않냐고 굳이 이자까지 내가면서 빌라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시어머니 편을 들어줬지요. 하지만 그게 제 귀에는 내 돈 써서 결혼하고 시집살이 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거절했어요. 남편이 시집살이는 무슨 시집살이냐고, 어머니도 오후에 일 나가셔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고 아버지도 방에만 가만히 계시는데, 그리고 신우도 귀국하면 자취방 구해서 나가 살 텐데 불편할 게 하나도 없지 않냐면서 시댁에 신혼살림을 차리자는 식으로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집안일 같은 거 각자 서로 분담해서 하면 되는 거지, 저한테 식자직 같은 건 할 생각도 없고 그럴 생각이었으면 들어와 살라고도 안 했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하셨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닌 것 같다고 딱 잡아떼고 당초 계획한 대로 전세로 빌라를 구해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유로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당장 그런 것보다 나중에 가서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남편도 시부모님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그저 결혼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어머니 말 안 듣는 못된 며느리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어떻게든 며느리 고집을 꺾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었습니다. 당장 새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당장 회사가 구해지지 않아서 원래 출근하던 회사를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하철에서만 왕복으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고된 출퇴근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인수인계 등 마무리를 잘 짓고 나오기 위해 계속해서 다니던 회사를 나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한참 집에 오고 있는 퇴근길이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난데없이 집에 좀 와보라는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시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오면 안다고 대충 대답하고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집에 가는 길에 시댁에 들르는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퇴근길 자체가 너무 고된 여정이었다 보니 솔직히 집에 바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뿐이지 시댁에 들러야 한다는 사실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들러야 하는 상황이면 저 말고 남편을 대신 부르면 안 되겠느냐고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기에다 대고 우리 아들 돈 버느라 고생인데 어떻게 잔심부름까지 시키겠냐며 그냥 저보고 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일하고 집에 오는 길인데 심지어 이 긴 거리를 출퇴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남편 편하라고 희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버는 돈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고생하는 건 똑같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돈을 더 번다고 더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덜 번다고 몸이 편한 것도 아닌데 평소였으면 그냥 넘어갔었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때는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라도 시어머니한테 저도 일 마치고 집에 오는 퇴근길이라고 돈 벌고 오는 길이라 피곤해서 조금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대번에 월급을 가지고 뭐라고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내 아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어디서 지금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냐고요.
시어머니가 제 나이 때,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그 정도 돈을 벌어다 줬으면 피곤한 거 하나도 모르고 매일을 살았을 거라나요. 아버님이 그 정도 벌어왔으면 아마 시어머니가 죽은 척을 하라고 해도 죽은 척을 했을 거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시댁에 갈 생각을 하겠나요? 그냥 대충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전화 끊어버린 뒤에 그냥 그 길로 집으로 갔어요. 어차피 시댁하고 집도 가까운 편이니 남편한테 대충 설명하고 시댁에 다녀오라고 할 생각이었죠.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퇴근 시간은 저희 회사보다 늦긴 하지만 저는 집에 오는 거리가 거리다 보니 항상 집에는 남편이 먼저 도착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벌써 집에 도착해서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는 저를 배려해준다고 집안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은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네요. 그래도 일단 시댁에 가겠다고 대답을 했던 상황이었다 보니 그냥 둘 다 안 가고 집에서 뻐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퇴근길에 들른 척 내가 다녀올까 아니면 생각했던 대로 남편만 보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둘이 같이 가면 되는 걸 고민할 것도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님이 시댁에 좀 들르라는 연락을 했다고 같이 시댁에 좀 다녀오자고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막상 자기도 힘들게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거길 뭐하러 가느냐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저한테 그냥 너 혼자 다녀오면 안 되냐고 묻기가 그랬나 봐요. 이내 포기하고 순순히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어요. 저를 뒤따라 들어오는 소중한 아들 얼굴을 보고 대번에 똥 씹은 표정을 짓는데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한테 막말까지 하진 않으시대요. 시간상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둘이 같이 시댁에 온 걸 시어머니도 아셨는지 왔으니 밥은 먹고 가라며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맛있는 반찬들은 죄다 남편 앞에 가 있었지만 그런 거야 뭐 이젠 더 이상 저한테 열받을 일 정도도 아니었지요. 식탁이 무슨 12인용 식탁도 아니고 팔만 대충 뻗어도 닿는 위치인데 일부러 제 앞에 놓은 마른 반찬들 무시하고 아들 먹으라고 가까이 놓아준 반찬들만 골라서 먹었네요. 그렇게 사소하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퇴근길에 저를 콕 집어서 집에 들르라고 했던 이유를 말해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나마 풀리던 기분이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나아지기는 하셨다지만 풍 때문에 찾아온 후유증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몸 반쪽이 많이 굳은 상태라서 시간마다 시어머니가 아버님 스트레칭 하는 걸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나이 먹고 하려고 하니까 아주 못할 짓이라며 아침이랑 주말에는 당신이 책임질 테니 저는 퇴근길에 항상 시댁에 들러서 아버님 스트레칭 하는 걸 도와주라고 그 소리를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밤 10시에 며느리를 오라가라 할 수는 없으니 퇴근길에라도 들러서 하고 가라는 소리였죠. 보통 제가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였거든요. 그러면 딱 시간이 적당하다고 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솔직히 열받는 것도 열받는 거지만 그때 든 생각은 시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인가 멀쩡한 정신머리로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번에 그걸 왜 저한테 시키시냐고 따져 물었죠. 그게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정아버지셨어도 차라리 간병인을 쓰시라고 말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대답했을 거라고요. 아니,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셨다면 저한테 그런 부탁도 하지 않으셨겠죠. 그만큼 간병이라는 게 자식한테도 하기 힘든 부탁인데 며느리한테도 쉽게 꺼낼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다 대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간병인 쓰는 것도 다 돈인데 그 돈을 네가 내줄 거냐며 오히려 저한테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돈 내주면 간병인을 쓰겠다고 당당하게 한마디 하길래 그 돈도 당연히 내드릴 생각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그럼 제 월급으로 당신들 생활비를 보태라시네요. 당신이 버는 돈으로 간병인을 부르면 되겠다면서요. 그거나 다른 걸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또 말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네가 밖에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 네 월급이다 생각하고 저보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라고요. 내가 뭐 너한테 대단한 거 시키냐고. 하루 종일 시댁 와서 종노릇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30분도 안 걸리는 스트레칭 한번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비싸게 구냐는 겁니다. 말 맞다나 제가 엄청나게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평균 정도는 버는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아버님 병수발을 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활비도 드릴 생각 없고 간병인 비용도 대신 내드릴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아시라고 한마디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어영부영 난감해하다가 그래도 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 난감한 표정이 이 상황이 불편하기만 해서 그런 건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싶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가족들 편 들지 않고 저를 따라 일어나주는 게 한편으론 고맙기까지 했네요.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꺼내더군요. 너 이 아파트 갖기 싫으냐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더니 결혼 전 아들 돈으로 넘어갈 뻔한 집 막았던 거 고맙다고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했다는 그 말을 철회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해먹던 간병인을 쓰던 아버님을 요양원을 보내던 니들 손에 땡전 한 푼 안 돌아가게 하겠다며 겁을 주시는데 유산을 무기로 협박을 하면 제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았나 봐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지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는데 100년 꼬박 채우시지 않겠지만 못해도 20년, 30년을 집 하나 물려받겠다고 시댁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요? 재벌이가 별 볼 일 없다 한들 20년, 30년 시댁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할 그 시간에 돈을 벌어서 모으면 아파트 한 채 못 살 것도 없잖아요. 애초에 남편 아니었으면 당신들 수중에 있을 집도 아니었는데 내준 돈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걸 가지고 뜻대로 안 풀리니 그걸 주네 안 주네 하고 있는 게 너무 치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는 게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다 싶었죠. 무슨 일로든 간에 저를 뜻대로 부려먹기 위한 무기처럼 사용하실 게 뻔한데 그냥 이참에 이 집은 관심도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못을 박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뜻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라 한마디 하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남편은 옆에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려놓은 집인데 포기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냐고 궁시렁대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내가 그 집 하나 때문에 평생 어머님 뜻대로 종노릇하는 꼴을 꼭 보고 싶은 거냐고 한마디 했죠. 그렇게 그 아파트를 포기하는 게 아쉬우면 당신이 퇴근길에 집에 들러서 아버님 병수발해주고 오라고도 덧붙였고요. 정작 제가 그 짧은 시간 병수발하는 거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던 남편도 그걸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건 싫었는지 더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날을 기점으로 시댁하고는 연을 끊을 정도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교류가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신 딴소리 안 나오게 저도 제 할 도리만큼은 했어요. 이후로 제가 새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도 많아졌고 운 좋게 벌이도 늘어나서 그냥 남들 하는 만큼은 하자는 생각으로 시댁을 챙겼습니다. 그렇다고 시댁과의 관계가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 결혼생활 4년이 지난 만큼 새 집을 구해 이사 나갈 정도의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 남아 전세보증금 빼고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남편 회사 근처로 브랜드 있는 아파트까지 노려볼 만한 상황이 된 거죠. 남편한테 이제 이사 가는 거 생각해보자고 그렇게 대충 말은 던져놨는데 문제는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웬일로 시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4년 만에 처음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해온 연락이다 보니 솔직히 안 좋은 예감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번에 저한테 신우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더군요. 신우는 3년 전에 미국에서 인턴 기간까지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내정돼 있던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국제전화로 오빠한테 그동안 빚진 거 갚으면서 살겠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쏙 들어가고 오히려 저희랑은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된 데에는 시어머니가 한몫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입을 싹 닫아버린 신우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참 얄밉기까지 했었죠.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 신우가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될 거란 소식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신우 남편 될 사람은 신우가 유학 중에 알고 지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남편 말에 따르면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우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우 결혼 문제로 좀 보자는 연락을 해왔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시어머니가 그날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꺼내겠구나 그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대본에 저희를 만나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꺼내왔어요. 신우가 결혼을 하기는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긴 했는데 그쪽 집안이 형편이 좋은 만큼 이것저것 요구해온 게 많았나 봐요. 그런데 시부모님 형편에 그쪽 집에서 요구하는 걸 맞춰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저희가 경제적으로 신우를 좀 도와줬으면 싶나 보더라고요. 신우 결혼 이야기 들었을 때 아무리 얄밉더라도 남편 동생인 만큼 그냥 축의금으로 한 400 정도 해줄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도와줬으면 싶다는 말을 들으니 고작 4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도 지난 3년간 그래도 시부모님 생활비 대주면서 모아놓은 게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신우가 해갈 혼수 비용에 모자란 만큼을 도와주면 되려나 싶었는데 대뜸 저희한테 신우 결혼 자금으로 현금 4억 2천을 준비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집에 돈도 많다는데 웬 결혼 비용으로 4억 2천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 정도는 해가야 나중에 당신들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니들은 당신들 노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니 저희한테도 신우 결혼 비용으로 그만큼 준비해주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아니 3억 2천이면 노후 비용이나 마찬가지인데 4억 2천 해주고 신우한테 노후를 보장받겠다는 게 지금 우리 돈으로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소리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니들은 우리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물려받을 거 아니냐고 또 4년 전에 안 주겠다고 선언한 그 집 이야기를 곧바로 꺼내더라고요. 우리들이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는 말과 함께요. 애초에 시부모님 살고 계신 그 집 또한 사실상 남편 지분이 대부분인 게 분명한 상황에 이젠 또 그 집을 받고 싶으면 4억 2천을 해오라니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신우가 당장 귀국하자마자 저희한테 각별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머님하고 관계가 조금 틀어졌다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얄밉게 굴었는데 뭐가 이쁘다고 4억 2천이나 해주겠나요. 그런 신우한테는 4,200을 해주는 것도 아깝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초에 해주려고 했던 400만 원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으니 못 들은 이야기로 하겠다 딱 잘라 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번엔 신우 결혼이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 저번처럼 집을 안 물려주겠다니 어쩌겠다니 소리는 안 하시고 그래도 하나뿐인 신우인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달라는 말만 하고 저희를 곱게 보내주시더군요. 그런데 집에 와서 남편이 꺼낸 말 때문에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무조건 거절할 게 아니고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면서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우리 전 재산 끌어모아봐야 4억도 안 된다고 빚까지 내서 신우 결혼 자금을 해주자는 거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왜 안 되냐고 우리 집 전세보증금도 있지 않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럼 뭐 신우 결혼 자금 해주고 우리는 길바닥에서 노숙이라도 하자는 거냐 따졌더니 남편이 방법이 왜 없냐면서 우리는 이대로 시댁으로 들어가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편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라는 소리를 하대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문제로 신우가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해올 수도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결혼 자금도 해주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면 신우가 우리한테 찍소리도 못할 거랍니다.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4억 2천이라는 애매한 액수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저희가 지난 4년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에 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돈을 합치면 딱 그 액수가 나온다는 걸 말이죠. 남편한테 이사 나갈 준비하라고 한마디 던졌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우리 돈 이만큼 모아놨다는 사실을 말했구나 싶었죠.
그러지 않고서야 4억 2천을 내놓으라는 소리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남편한테 당신 어머님한테 우리 돈 얼마나 모았는지 말해줬느냐고 물으니 남편이 흠칫하더니 아무 말 못하더군요. 4년 생고생하면서 열심히 모아놨더니 그 돈은 신우한테 전부 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 계획을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와 둘이서 짜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집안의 기둥노릇 다 끝났다더니 지난 결혼 생활 4년 동안 그 삶이 그리웠는가 보다고. 그렇게 기둥노릇 하고 싶으면 이혼해 줄 테니 동생 결혼 비용도 내주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그날부로 이혼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좁아터진 빌라에서 애까지 키우며 살 자신이 없어서 지난 4년간 돈 모으는 데만 열중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애 없이 지낸 게 오히려 저한테는 득이 되었네요. 벌이 차이가 있긴 했지만 전세보증금도 전부 제 돈이었고 그간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재산 분할도 35%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 재산을 퍼주자느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느니 했던 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되어서 2천만 원이나마 위자료로 더 받아올 수 있었네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긴 했는데 정작 동생 결혼 자금은 안 보태줬나 보더라고요. 돈이 모자라서 안 해준 건지 막상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그 돈까지 동생한테 다 퍼주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젠 부모님 노후까지 남편이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원하던 집안 기둥노릇에 부모님 노후까지 책임지게 되었으니 남편 입장에선 참 행복하겠어요. 진작에 이혼해서 그렇게 하게 해줄 걸 뭐하러 4년이나 더 버텼나 싶습니다. 요즘 이혼한 게 뭐 흠이나 되냐고들 하지만 사실 이혼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37 나이로 부담스러운 꼬리표이긴 합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건덕지도 못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살려고요. 괜한 욕심부리다가 저 같은 좋은 아내이자 좋은 며느리를 놓치게 된 집구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이혼하기 전에 저보다 지금의 제가, 미래의 제가 더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꼭 보란듯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이 선택을 평생 후회하고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